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광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은 Accelerating CNN via Dynamic Pattern-Based Pruning Network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딥러닝 방법들이 Face Recognition, 그리고 Self Driving, 그리고 Language Translation 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또한 좀 이미지 화질을 높이기 위한 슈퍼 레졸루션 등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딥러닝 모델들이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되면서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딥러닝 모델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모델의 연산량이나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실제 AI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컨스트레인한 환경에서는 조금 잘 작동을 하기가 어려운데, 컴퓨테이셔널 파워나 아니면 메모리 같은 게 항상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도 딥러닝 모델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에피션트한 메소드들이 많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는 프루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 중에서 프루닝 방법을 이용해서 논문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일단 프루닝 방법은 이 그림은 많이 보셨다시피 기존의 뉴럴넷 셀 조금 이 웨이트나 시냅스 같은 부분들을 좀 리던던트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의 웨이트들을 삭제를 해서 연산량을 감소시키면서 좀 어큐러시는 보존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프루닝을 하고 나서 또 파인 튜닝을 계속 반복하는 등의 이런 프루닝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루닝 방법은 보통 MLP에서 많이 보이는 그림이고, 이런 MLP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말고 조금 컨볼루션 레이어로 확장을 시켜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먼저 보시면 컨볼루션 커널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패턴으로 프루닝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분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컨볼루션 커널은 NCKK라고 해서 N은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 C는 채널, KK는 커널 사이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D는 각각 엘리먼트 와이스 프루닝, 채널 와이스 프루닝, 그리고 스트라이브 와이스 프루닝, 필터 와이스 프루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컨볼루션 커널과 같은 경우는 인풋과의 연산을 하게 될 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커널을 오른쪽과 같이 펼쳐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각각의 방법들의 장단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엘리먼트 와이스 프루닝과 같은 경우는 조금 파인 그레인드한 방식으로 불필요한 웨이트들을 쉽게 이렇게 골라내서 삭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모델의 퍼포먼스는 드랍은 최대한 줄이면서 또 최대한 매트릭스를 스파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렇게 이레귤러한 패턴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인풋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또 따로 스파스 매트릭스, 뭐 CSR 매트릭스라던가 이런 매트릭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스파스한 것을 90% 이상 이렇게 많이 높여주지 않는 이상 또 이게 실제 연산량 감소하기도 쉽지 않고, 또 아니면 특별한 하드웨어 디자인도 필요하기도 하고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 와이스 프루닝 같은 경우는 채널 단위로 자르는 것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매트릭스를 펼쳤을 때 가운데만 이렇게 좀 인덱싱을 해서 슬라이싱을 해서 미리 잘라놓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잘 이용을 해서 실제 가속까지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필터 와이스 프루닝, D에 있는 필터 와이스 프루닝도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쉽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C에서 있는 스트라이브 와이스 프루닝,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좀 커널의 모양대로 좀 자르기 때문에 좀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엘리멘트 와이스 프루닝에 비해서 규칙적인 형태를 보이지만, 이것도 조금 하이 레벨 단에서 좀 파이토치나 파이썬 이런 하이 레벨 단에서 그래도 가속을 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델의 퍼포먼스와 스피드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가 각각 메소드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이나믹 프루닝인데, 기존의 스태틱 프루닝과 다이나믹 프루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스태틱 프루닝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똑같은 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연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 하나가 들어왔을 때도 첫 번째, 두 번째를
조금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풋 두 번째가 들어와도 똑같은 위치에 채널을 삭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프루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풋이 들어왔을 때 다른 첫 번째 인풋이 들어왔을 때와 두 번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서로 다른 채널을 프루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프루닝한다. 인풋 어댑티브하게. 그래서 다이나믹 프루닝 방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스태틱 프루닝과 다이나믹 프루닝 방법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스태틱 프루닝 여기서 말씀드린 건 좀 콜스 그레인한 스태틱 프루닝인데 그래도 다이나믹 프루닝에 비해서 하드웨어 프렌들리하다. 하지만 플렉서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비슷한 똑같은 연산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프루닝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인풋 어댑티브하게 컨볼루션 커널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패턴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데 좀 어디셔널한 오버헤드를 가집니다. 이 오버헤드라는 건 B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풋 첫 번째가 들어오든지 두 번째가 들어올 때마다 스태틱 프루닝에 비해서 다른 패턴 모양을 가집니다. 프루닝의 패턴 모양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게 인풋마다 항상 어떤 부분이 논제로인지 모르기 때문에 논제로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인풋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마다 반복되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 인덱싱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찾은 논제로인 웨이트를 찾아서 또 따로 슬라이싱을 하고 웨이트 카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 인풋마다 반복되는 과정이 좀 오버헤드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레이턴시 애널리시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CP와 매니DP, DPP라는 각각의 방법, 왼쪽 CP는 스태틱 프루닝 방법이고 매니DP는 다이나믹 프루닝 방법이고 DPP는 저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니DP에서 비슷한 스파스에서 비교를 했을 때 좀 인덱싱과 카핑이 많이 오버헤드로 작동을 해서 비슷한 플로스이더라도 실제로 속도는 좀 느려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저희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다이나믹 프루닝 방법은 좀 이런 오버헤드를 줄이면서 어큐러시의 드랍은 많이 줄이자라는 게 제안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C에서 나온 그림이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리던던트한 프로세스, 인덱싱과 카핑을 줄이고 또한 스태틱한 패턴을 여러 개의 패턴 셋을 준비를 해놔서 이 다이나미컬리하게 퓨즈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인풋에 따라서 모양이 항상 다르게 퓨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 모양은 조금 비슷한데 좀 웨이트의 커널 자체가 좀 다이나미컬리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덱싱과 커핑이 좀 어그리게이트라는 좀 프로세싱 과정으로 시간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프로세스 과정을 줄이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가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리프레젠테이셔널 파워를 조금 높였다라고 두 가지의 컨트리뷰션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패턴 모양이 그려지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는 E와 같은 모양이고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인덱싱을 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충분히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먼저 A에서 다이나믹 패턴 프루닝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이나믹 패턴 프루닝 모듈로 이루어진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다이나미컬리한 커널을 만들어주고 컨볼루션 필터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필터로 보통 하는 CNN 컨볼루션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방법이 어떤 어텐션 웨이트를 만드는 건데 먼저 어텐션 웨이트와 B에서 보시면 어텐션 웨이트와 그리고 웨이트 그리고 마스크라는 좀 프루닝 마스크를 다 같이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하나의 프루닝 필터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텐션 웨이트부터 살펴보면 어텐션 웨이트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방법을 조금 변경을 해서 쉐이프를 보면 패턴 개수 그리고 필터 개수만큼 어텐션 웨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텐션 웨이트와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의 코스트와 비교했을 때 컨볼루션 코스트가 보통 HWCNK 제곱 그래서 하이트 위스 채널 그리고 필터 개수 그리고 K 제곱만큼 커널 사이즈 제곱만큼의 코스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어텐션을 만드는 코스트는 HWC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해서 충분히 적다. 그래서 플러스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코스트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어떤 패턴
세트들을 합칠 수 있는 웨이트를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인풋 어댑티브한 웨이트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이팅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게이팅 네트워크는 어떤 프루닝 마스크, 커널 쉐이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팅 네트워크에서는 웨이트에 따라서 이 웨이트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떤 웨이트가 중요한지를 학습 가능한 스레스홀드 T를 이용을 해서 어떤 쉐이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T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웨이트가 프루닝이 되고, T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더 많은 웨이트가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게이팅은 어떠한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B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프루닝 마스크 모양은 좀 트레이너블한 마스크이다.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인 스레스홀드를 통해서 트레이너블한 마스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텐션 웨이트와 픽의 웨이트 셋과 그리고 마스크가 한 번에 합쳐져서 좀 하나의 프루닝 필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다음처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했고, 추가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안에 보면 스레스홀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스레스홀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루닝을 얼마나 많이 시켜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고, 앞에 붙어있는 알파 텀을 통해서 이 스레스홀드의 매그니튜드를 결정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조절을 하면서 프루닝 레이트를 결정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과 같은 경우는 사이파 10과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 사이파 10과 같은 경우는 10가지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100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타 방법들의 콜스 그레인한 프루닝 방법들과 비교를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널 프루닝, 필터 프루닝, 그리고 좀 다이나믹한 프루닝 방법론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파 10N 같은 경우에서는 레드넷 20, 레드넷 32, 56에서 비교를 했고, 그래서 특히 MEDP라는 논문이 소타 다이나믹 채널 프루닝의 방법론인데, 이런 모든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에도 플롭스는 더 많이 줄이면서 좀 어큐러시 드랍은 더 적고 또 높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넷에서도 비슷하게 플롭스를 많이 줄이면서 기존 방법들에 비해서 플롭스를 많이 줄이고 어큐러시 드랍도 많이 손실을 줄였다. 심지어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슨넷 34까지 갔을 때 조금 더 리던던트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플롭스를 줄일 수 있었고, 또 어큐러시도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플롭스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델이 얼마나 빨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좀 theoretical acceler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좀 theoretical한 것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CPU 타임을 재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EDP나 이런 논문들이 좀 액츄얼하게 다이나믹 프루닝과만 비교를 하고 좀 스태틱한 사람들과 비교를 안 했는데, 논문들과. 근데 이렇게 막상 비교를 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CP가 좀 스태틱한 프루닝 방법, 그리고 MEDP가 다이나믹한 프루닝 방법이라고 하면 비슷한 스파시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MEDP가 50% 넘게 느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이나믹 프루닝을 할 때 좀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 프루닝은 인풋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 DPP, 제가 제안하는 DPP 넷에서는 한 10% 정도로 속도가 늘었고, 비슷한 플롭스에서 10% 정도만으로 조금 프로세스 과정을 줄였다.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셔널 파워를 높였기 때문에 어큐러시는 더욱 높아져서 기존의 스태틱이나 다이나믹 프루닝에 비해서 좀 플롭스나 레이턴시나 뿐만 아니라 어큐러시도 좀 더 높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디스커션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가 설정할 게 있었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좀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파는 로스 레귤라이즈한 텀 앞에 붙어있는 페널티이고, 이 알파를 통해서 프루닝 레이트를 정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프루닝 레이트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학습을 시킬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디바이스에서 작동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프루닝 레이트를 결정을 해서 각각 적절한 디바이스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알파 값을 조금 스케일을 해주면서 적절한 플롭스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조절을 통해서
프루닝 레이트가 앞에서 로스에서 설정한 것처럼 충분히 잘 적절하게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넘버 오브 패턴과 소프트맥스 템퍼러처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먼저 패턴, 기존에 존재하는 스태틱한 패턴들을 학습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고 합쳐지게 되는데 이 패턴을 몇 개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 에밸루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2, 4, 8 이렇게 더 진행을 했을 때 4가 가장 적절하게 어큐러시도 높고 그리고 플롭스나 CPU 타임도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8 이렇게 16까지 갔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어그리게이트를 하는 과정이 더 오버헤드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CPU 타임이 더 늘어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서 4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4로 실험을 진행했고 소프트맥스 템퍼러처 같은 경우는 어텐션에서 사용이 될 때 조금 어텐션 웨이트의 스파시티를 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때 템퍼러처를 얼마를 설정했을 때 가장 적절한가를 봤을 때 타워 값이 1일 때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이때 타워 1일 때의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 이미지마다 정말 다이나미컬리하게 정말 패턴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먼저 첫 번째부터 나머지 else까지 해서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다 모아서 개수들을 세서 이렇게 레시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아래서부터 탑 1, 탑 2, 탑 3, else까지 해서 각각의 비율을 만든 것이고 각각의 이미지마다 좀 다른 컨볼루션 쉐이프들을 사용을 했다. 좀 비율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좀 다이나미컬리하게 인풋마다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레이어마다 어떠한 패턴으로 프루닝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먼저 레이어 0번부터 31까지 레슨의 34에서 실험을 한 거고 4개의 패턴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CNN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리던던트하게 필터들이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게 되고 인풋과 가까울수록 아무래도 더 많은 피처들을 뽑아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프루닝이 많이 되면 안 되는데 이 게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루닝을 했을 때 좀 적절하게 앞에 있는 레이어일수록 좀 프루닝이 덜 되고 다양한 스파스한 패턴으로 프루닝이 됐지만 뒤로 갈수록은 파라미터가 조금 더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파스하게 만들어졌다. 16번째부터는 앞에 비해서 좀 스파스한 패턴을 가진다. 그래서 좀 레이어마다 적절하게 스파시티가 조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DPP넷은 이번 논문에서 제안한 DPP넷은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는 것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좀 커널의 쉐입에도 집중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셔널 파워를 좀 높였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다이나믹 프루닝 방법에서 웨이트 카핑이나 이런 인덱싱과 같은 오버헤드가 존재했는데 이걸 줄였을 뿐만 아니라 커널 쉐입에도 집중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리얼월드에서 조금 컨스트레인한 환경에서 조금 더 성능은 유지를 하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좀 퓨처 워크나 프리비어스 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는 좀 인풋마다 좀 플렉서블하게 어떤 인풋은 더 빠르게 예측을 하고 좀 어려운 인풋은 조금 더 연산을 많이 진행을 해서 조금 늦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자 이런 부분인 인풋 어댑티브한 네트워크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CVPR20에서 다이나믹 컨볼루션이라는 방법처럼 어떤 새를 예측을 할 때 어떤 배경이 필요 없이 사실 새만 예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리전 특별한 중요한 리전만을 가져와서 좀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런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좀 CNN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쿠다 임플리멘테이션 코드가 필요하다거나 조금 더 추가적인 좀 하이 레벨에서는 잘 가속을 할 수 없는 이런 단점들이 존재했는데 그래서 CNN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되게 VIT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VIT는 CNN과 다르게 사실 패치 단위로 임베딩을 해서 토큰 단위로 이 픽셀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토큰 단위로 나오게 될 때 기존의 CNN과 다르게 조금 다른 연산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CNN으로 비교하면 좀 채널 프루닝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리전별로 중요한 부분을 보는데
조금 하드웨어 프렌들리하게 조금 가속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집중을 해서 최근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앞으로 좀 비디오에서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아니면 슈퍼 레졸루션 이런 많은 태스크에서 좀 기존에 제가 하고 싶었던 리전 어웨어한 에피션트한 방법들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조금 또 연구도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줌 채팅장에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루닝 과정에서 그 스태틱하고 다이나믹의 어떤 그 제한점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향후 연구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혹시 제가 지금 연구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알파라는 값을 통해서 좀 프루닝 레이트를 결정을 해준다 했는데 사실 이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GPU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를 몇으로 했을 때 제가 기존의 소타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스파시티를 예를 들어서 50%일 때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럼 이 50%에 맞춰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알파로 조절을 하게 되면 알파 몇으로 했을 때 스파시티가 50%가 나오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현업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50%에 있는 50%를 사용했을 때 디바이스에서 적용을 하고 싶은데 알파 값을 통해서는 이런 걸 좀 스케일링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실험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진짜 실제 적용을 위해서든지 할 때 조금 이러한 실제로 50%를 하고 싶다. 그럼 50%라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좀 그렇게 프루닝이 되는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수정 같은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으면 네. 실제 프랙티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